안전진단 통과. 길거리를 가다 보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걸어놓은 축하 현수막들 많이 보셨죠? 안전하지 않을 만큼 집이 낡았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래서 재건축 곧 된다. 그럼 내 집값 더 오른다고 환영하는 현수막입니다.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도 그런 종류의 현수막을 걸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양새입니다. 축, 경기 침체 곧 올 것. 그럼 연준이 금리를 낮출 것이고 금리를 낮추면 내 주식, 내 자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마음속에 안고 삽니다. 아이러니하죠. 자기 모순적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수렴하는 곳은 단 하나, 기업의 수익, 성장성입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이고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린다는 것. 그렇다면 기업의 수익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빚, 대출받아 가격을 올리다가 빚내기 힘들어져서 다시 빚내기 좋게 금리만 낮아질 것을 바라는 자본주의.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경제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오도독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금리 인하를 다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에서 뭐 난리가 아닌데. 네네. 근데 엊그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보니까 미국 연준의 관리들 말을 인용해서 네. 꼭 그렇게 확 낮아질 것 같지는 않다. 네네. 그런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시장은 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오늘 이따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예. 사실 12월에 FOMC를 한 번씩 이제 하다 보면 예. 끝나면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자들 분들하고 문답을 주고 받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을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요약을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메시지는 4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이번 금리 인상의 고점에 거의 다다랐다. 고점에 네, 다다랐다. 다다랐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상을 향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 논의 사항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게 두 번째.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더 이상 주된 논의 대상은 아니다. 주된 논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맞물려 있죠. 비슷합니다. 거의 예. 이제 고점에 왔으니까 금리 인상이 논의 대상의 주는 아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메시지인 것 메시지가 같아요. 약간 나온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뉘앙스와 예. 시장이 받아들인 뉘앙스의 강도 차이가 저는 좀 있다고 보고요. 예.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자, 언제 인하할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이제 슬슬 인하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어? 정도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예. 언제는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를 해석한 네 번째 얘기는 결국은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전이 돼서 유가가 갑자기 튀거나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더 악화가 돼서 글로벌리 뭔가 곡물 가격이 튀거나 원자재 가격이 튀는 이런 비용 인상의 측면에 어떤 나쁜 쪽의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통화 정책은 더 이상 긴축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요약한 4가지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4가지를 다 추려 보니까 네. 이거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말이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잖아요. 네. 연말에는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연초에 지금 다시 해석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를 언제 하겠다는 거지? 그 말은 안 했네. 다시 네. 그게 이제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어제 네. 의사록 FOMC 의사록 11월 의사록이 나오면서 네. 시장이 엄청나게 다시 실망한 건데, 그렇죠. 요게 저희가 왜 노래도 되게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비욘세 선생님이 부르신 데자부라는 노래가 있는데 예. 계속 데자부입니다. 어. 자, FOMC 끝나면 환호. 예. 앞서서 막 달려가다가 예. 의사록이 나오거나 아니면 연준의 주요 의사들이 나와갖고 그거 아니야 너네들. 꺼트리면 또 약간 시무룩. 그렇죠. 환호, 시무룩. 환호, 시무룩. 시무룩. 예, 이겁니다. 근데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시장을 갖고 노는 것처럼 사실은 페드라는 게 연준 의장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이렇게 아니면은 이게 가장 객관적인 평가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평가만 내놓는 것일까요? 저는 예.
연준 의장들은 어떤 사람이 연준 의장을 하냐에 상관없이 일종의 저는 집체 교육 같은 걸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중앙은행의 의장, 그러니까 FOMC를 주재하는 의장으로서 해야 될 말과 말의 톤과 뉘앙스와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교육을 받거나 혹은 그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누가 하던 사실은 굉장히 공통적인 매너,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 파월 의장도 사실은 출신은 법률가 출신이고 그러니까요. 인베스트먼트 뱅커 출신이긴 하지만 이전에 연준 의장들은 대부분 다 경제학 박사 교수들이었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톤이 이전에 연준 의장들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저는 굳이 지금 말씀하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이유를 따져보면 결국 저희가 첫사랑에 빠졌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것이 짝사랑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상대방이 저를 보고 웃는 게 아니고 제 옆에 사람을 보고 웃어도 저거 착각해. 나를 보고 웃는 거야. 착각해. 나한테 마음이 없지 않구나. 이러면서 했다가 예. 그 사람이 어느 날 약간 무관심해지면 원래 무관심했던 사람인데 야,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왜 그러지? 뭔가 문제가 있었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상대방의 연준의 마음, 지금 짝사랑하는 상대인 연준의 마음을 100% 읽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연준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준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에 있어서 이제 시장은 약간 짝사랑에 빠진 그리고 외사랑에 빠진 마음처럼 연준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곡해하는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 하나 더 보태자면 예. 그것이 일종의 연준에 대한 무언의 요청인 거죠. 결국 그렇죠. 금리 좀 시장에서. 내려줘라고 하는 요청인 거죠. 금리를 인하하긴 하죠. 하죠. 인하하죠. 네, 인하하죠. 예. 예. 제가 주변의 경제학자분들 심지어 전 연준에서 근무하시던 존경하는 동료 경제학자분들한테 여쭤봐요. 금리 올해 내리는 거 맞죠? 그러면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맞는데.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얼마나. 얼마나인 거죠. 자, 언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언제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3월. 네. 예. 빠르면 3월. 아우 네.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연준의 지금 그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네네. 6월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네. 자료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저희 네. 2022년 12월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 그때 금리가 4.5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금리가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알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5.5까지 올라간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 패스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한번 찍어봤어요. 예. 시간을 돌려서. 그때 점도표? 네, 그때 점도표를 그러니까 그때 점도표는 연준 의원들 거고 시장에서 저희가 금리 선물 시장에서 향후 확률을 계산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2023년 7월에 5.0까지 올린 다음에 2023년 7월에 그리고 5.0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바로 내리는 거 간다. 이게 시장의 생각이었어요. 틀렸네. 그러면 2023년 7월에 실제 금리는 얼마였나요? 5.5였습니다. 5.5. 그리고 바로 내리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5.5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2024년 1월이죠. 예. 근데 빨리 내려봐야 3월이니까 거의 뭐 한 9개월을 가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시장은 항상 앞서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얼마 못 가서 내릴 거야라고 시장은 생각했고요. 금리가 5.5에 도달한 상태에서는 이제 조만간 내릴 거야가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언제나 앞서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면 시장은 3월에 내릴 거라고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있을 거냐? 제가 그것도 주변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저도 생각을 막 주판화를 돌려보니까 빨라야 6월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떤 얘기도 나오냐? 이 빨라야 6월이고 상반기에는 금리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에 내 주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식 시장에 계신 분들이나 채권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좀 빠르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기대가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학자나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돈벌이가 조금 덜 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는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뒤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한 평균치를 내봐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미국 경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봐도 한 6월이 가장 빠른 시점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뭔가요? 이게 미국의 경제를 봐야 됩니다. 미국이 제가 또 오늘 너무 시간 여행을 많이 해서 청취자들에게 죄송하긴 한데 시청자들께 한 번만 더 할게요.
작년 1월로 가볼게요. 예. 작년 12월, 재작년 12월, 작년 1월에 경제 전망이 2023년께 나오지 않습니까? 음. 그 당시에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땠냐면 뭐 IMF나 경기 침체. OECD나 글로벌 IB들에서 나오는 거 평균 잡아보니까 0.5 성장한다. 2023년은 경기 영- 침체가 올 것이다. 0.5 성장하고 맞아요.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왔다가 갈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가게들이 코로나 이후에 미국 정부가 풀었던 재난지원금 같은 걸 초과 저축으로 갖고 있었는데 맞아. 그게 미국 경기를 버티게 해줬었는데 네. 그게 이제 2023년 중에 소진될 거다. 맞다. 그 얘기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요게 2023년 초반의 시나리오입니다. 딱 1년 전. 네, 1년 전. 자, 사후적으로 볼게요. 예. 2023년 미국 경제 2.4 정도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성장. 0.5 대 2.4입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IB들이 요즘 뭐 계산하고 있냐면 야 초과 조치 소진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소진되는 거니? 이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 예. 작년 경기 전망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빗나갔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예. 그러면 그 과오를 안고 올해의 얘기를 제가 드려볼게요. 그러네요. 예. 작년 2.4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글로벌 IB들이나 이렇게 국제 기구들에서 나오는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 구해보면 올해 1.3입니다. 1.3. 1.3. 예. 근데 1.3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놀라운 게 그렇죠. 미국이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빠른 시간 안에 올렸는데 이게 미국 경제가 이걸 버텨내다니 1.3은 사실 미국의 잠재 성장률 한 평균적인 성장률이 한 1.8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것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마일드하게 이제 잠재보다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평균적인 것보다는 좀 덜 성장하는 식으로 가긴 하는데 예. 그런데 경기 침체가 심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 또 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이제 요 시나리오 바탕으로 1.3 시나리오 바탕으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 자, 미국의 경기가 냉각이 돼 갖고 한 2분기쯤에 가면 0% 성장으로 갈 거다. 3분기도 0% 성장을 가고 예. 그게 이제 4분기에 슬슬 빠져나오면서 다시 양의 성장, 플러스의 성장으로 돌아오면서 미국은 아주 경기 침체라고 말하기도 뭐한 한 두 분기 정도를 지나서 예. 1.3을 달성할 거다. 이게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냐? 음. 자, 연준은 사실 분기별 데이터를 갖고 그 경기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월별로 데이터를 갖고 경기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2분기에 만약에 0% 성장이라고 하면 3월, 4월부터 신호가 나올 겁니다. 아,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월별 데이터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2분기에나 나오겠죠. 예. 예. 그러면 3월, 4월, 5월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음. 처음에 한두 번 데이터 나오면 우리가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시그널은 갖고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 한 번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한 5월쯤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결심이 굳어지고 우리가 좀 더 확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6월쯤에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내릴 것 같은 거죠. 미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잖아요. 통화 정책이라는 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그것이 경제에 바로 내일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뭐 모기지 갖고 계신 분들은 모기지가 대출을 연장할 때 한번 대출 금리가 바뀌는 거, 이거 시차가 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차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시차 때문에 이제 연준은 앞에 장애물이 보이면 미리 이제 핸들을 꺾을 겁니다. 예. 그 핸들을 꺾는 것에 제가 보기에는 시점이 4월, 5월 정도 보면 미국 경기 둔화되는 속도가 우리가 느껴지고 그러면 요쯤 돼서 우리가 통화 정책의 시차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한 번 정도 내리는 게 한 6월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쭉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저 귀가 얇아가지고 네네. 예, 그 맞는 것 같은데 네네. 만약에 그 전제로 한다면 네. 6월부터 시작해서 네네. 과거 패턴대로 네. 연준이 또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또 올리기 시작하면 연속으로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번은 좀 뭐 1.3이라면 네. 성장률 1.3이라면 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인플레이션 여부도 봐야 네네. 되고 그렇게 보면 연속 3번인가 또는 뭐 4번인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릴 건가도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내년에 한 0.75 정도 네네. 그리고 올해 0.75죠. 그렇죠. 네, 올해 0.75. 2024년에 네. 0.75 그리고 좀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1.75 네, 맞습니다. 예, 1.75 정도 보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 갭차가 너무 많이 네, 나는데 너무 많이 나죠.
6월부터 내리기 시작하면 1.75로는 절대 못 내릴 것 같은데. 1.75 내리려면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는 1월 건너뛰고 3, 5, 6, 9, 11, 12. 그러니까 올해 FOMC가 8번 있는데 그렇지. 그중에 적어도 6번에서는 그렇지. 내린다라는 얘기가 예. 1.75 시나리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6월에 한번 내리면 그다음에 4번 남습니다. 그렇죠. 그럼 퐁당퐁당 할 가능성도 있고요. 퐁당퐁당. 네, 네. 그건 왜냐하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파월 의장도 과잉 긴축, 그러니까 긴축을 너무 오래 지속해서 경기가 너무 다운되는 것과 과소 긴축, 긴축을 너무 일찍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는 것 사이에 사실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방점이 가 있냐? 그러면 저는 후자에 더 방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 과소 긴축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만 하다가 연준이 방향타를 미리 꺾어버려 갖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른다. 예. 그리고 그것의 명예를 연준이 다시 진다. 음. 이거 별로 안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퐁당퐁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한번 내리고 음. 상황 본다. 데이터 들어온다. 한번 아. 내린다. 상황 본다. 데이터 본다. 요거 저는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